반갑습니다. 송현입니다. 제가 1974년에 부산에서 미아리에 있는 서라벌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. 1974년에 미아리에 있는 서라벌 고등학교로 국어 선생을 하러 왔는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잡지가 하나가, 월간 잡지 하나가 창간이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잡지가 창간된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책방에 가니까 그 잡지 창간호가 나와 있습니다. 그 잡지가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제일 첫 번째, 그 잡지의 이름부터 놀라게 했습니다. 이름이 뭐냐?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. 순수한 우리말에 내가 놀랐고, 그 당시에는 현대문학, 사상계, 문학사상 뭐 이런 한자말들을 가지고 잡지를 주로 만들었는데, 이 잡지는 뿌리 깊은 나무, 용비어 저거에 나오는 말인데, 뿌리 깊은 나무는 순수한 우리말로 제목을 정한 것이 저한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책을 넘겨보니까 전부 한자라고는 단 한자도 없고 전부 한글로만 전용한 잡지였습니다.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얼빠진 인간들은 초등학교에 한자를 가르쳐야 되는, 한자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한자를 지금 안 쓰려고 그러고, 중국의 최고인 문호, 우리나라 지금 이광수, 최남순 같은 이런 노신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최대의 문호인데, 이 사람은 한자를 버리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라고까지 말했고, 중국에서는 한자를 저 골치 아픈 한자 때문에 어떻게 지금 간자체를 더 간략하게 약자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고, 지금 내가 있는 서울의 장안평이라는 역에 가보면 그 역에 있는 장안평이라는 글자를 쓰는 한자도 그게 전부 간자로, 약자체로 써놨습니다. 그래서 한자를 배워봐야 우리는 정자를 배우는데 중국에 있는 간자체하고 맞지도 않습니다. 맞지도 않는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초등학교에 하자고 할 만큼 이런 바보들이 많은데 그때 벌써 한글 전용 잡지를 만드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그 잡지의 편집이나 책의 판형이나 판형도 큰 판형인데 편집의 기술도 정말 세련되기가, 그동안 있던 잡지는, 다른 잡지는 이 잡지하고 잽이 안 되게 이 잡지는 세련된 잡지였습니다.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이 잡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그 잡지를 들고 밤마다 수업 시간에 들고 들어갔습니다.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참고서를 파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잡지를 선전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. 그걸 알면서도 밤마다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이 잡지를 여러분이 사주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이 잡지는 순수한 한글 전용 잡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잡지가 많이 팔리고 장사가 잘 돼야 이 잡지의 발행이는 아마 한글 전용 신문도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잡지를 사주기 바랍니다.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밤마다 제가 그 잡지 선전을 할 정도로 그 잡지에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저는 그 잡지에서 발견했습니다. 이게 이번 시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. 무엇이냐?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간지는 매월 원고를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만드는데 그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하나는 저명인사, 그 분야의 전문가, 유명한 사람, 이름 난 사람한테 원고를 청탁합니다.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뭘 써달라고 청탁해서 오는 원고를 받습니다. 그게 주종을 이루고, 그 다음에 뒤에 끝부분에 몇 페이지를 남겨가지고,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고, 프로가 아니고, 유명인사가 아닌데, 일반 독자 중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반 그 독자들의 원고를 또 모집합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거를 뽑아가지고 맨 끝에 뒤에 양념처럼 몇 페이지에 독자
그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잡지를 꾸몄습니다. 그건 다른 잡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. 이 세미 깊은 물이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랬는데 그 독자 원고를 모집하는 광고를 요 담백간만하게 조그맣게 광고를 냅니다. 그걸 어디다 광고를 냈냐면 원고가 한 페이지가 가득 차지 않고 끝에 요만큼 공백이 생깁니다. 원고 길이가 딱 안 맞아가지고 이런 공백이 생깁니다. 그럼 그 자리에다가 이런 박스 광고처럼 딱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원고 모집 이렇게 광고를 넣습니다. 그럼 그 광고가 어떤 잡지는 한 두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 똑같은 광고가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원고 모집하는 거 매달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그 형식은 다른 잡지도 다 똑같습니다. 그 대가가 어떤가 하면 원고 모집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원고를 모집합니다. 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줄 바꾸고 1. 원고 종류 시, 소설, 뭐 수필, 뭐 어떤 감상문 2. 길이 200장 원고지 몇 장에서 몇 장 그 안팎 3. 원고 마감 4. 보낼 곳 이렇게 써놓는 것이 일반적인 잡지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.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 원고집도 그 부분은 딴 잡지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딱 다른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. 다른 잡지에는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놀라운 얘기를 한마디 써놨습니다. 자, 이게 뭐냐? 아까 말한 것처럼 시, 소설, 뭐 수필, 원고를 언제까지 뭐 보냅니다, 모집합니다. 단서를 정해놨습니다. 낙엽이 떨어진다 류의 원고는 사양합니다. 낙엽이 떨어진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사양하는 게 있습니다. 하자형의 글도 사양한다. 하자. 뭐 하자. 조국을 사랑하자. 환경을 사랑하자. 자연을 보호하자. 저축을 하자. 몸을 청결히 하자. 이런 하자입니다. 하자. 주장입니다. 주장. 하자형의 글은 안 된다 놨습니다. 단 했다형의 글을 보내라 놨습니다. 자, 이걸 저는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저도 1974년에 시문학이라는 잡지에 미당 서정주 선생 추천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책도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, 그래서 문단에서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수십 년 동안 보고 뭐 주스 들은 것도 많고 뭐 울릉으로 본 것도 많습니다. 아는 게 제법 됩니다. 아는 게. 근데 글을 쓰는 게 제가 그동안에 그 뿌리 깊은 나무가 한 그 글, 낙엽에 떨어진다 이런 유치한 걸, 이런 감상적인 걸, 이런 글은 안 된다. 그 다음에 뭐 하자 이런 건 안 된다. 네가 했다. 한글 써라. 이 얘기입니다. 이것은 제가 국문과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이 광고 한 줄이 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, 이 광고 한 줄이야말로 제 글 쓰는 원칙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제 삶의 원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,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시인이 자기가 낸 시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. 시집을 여러 권 가져와서 그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사인해 줄 사람 사인해 주고, 다 그냥 줄 사람 그냥 주고 하나씩 갈라줬습니다. 공짜로 나눠줬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시를 보니, 이건 아까 그 세미 깊은 물에서 그 안 된다는 원고, 낙엽이 떨어진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시집을 그 번호 앞에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방에 넣어 돌아와서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쓰레기통에 버린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. 낙엽이 떨어진다나 이런 따위의 책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, 자기는 하지도 안 해놓고 남한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따위의 글 쓴 거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
내가 절대 나 이런 감상적인 따위의 글은 쓰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했고, 또 내가 글을 쓰면 반드시 내가 뭐 했다, 내가 땀 흘렸다, 내가 눈물 흘렸다, 내가 한숨 쉬었다,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, 이런 내가 한 얘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겠다고 제 글 쓰는 원칙도 바꾸고 제 삶의 원칙도 저는 바꾸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저로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문과에서 4년 동안 글쓰기 배운 거 그것보다도 이 한창기 사장이 만든 뿌리 깊은 나무의 그 독자 모집하는 광고에 있는 그 단순한 그 글귀 한 줄의 하나의 글귀, 이것이 제 문학과 제 삶의 프린시플이라면 프린시플, 모토라면 모토, 기준이라면 기준, 원칙이라면 원칙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어떤 시집을 받았는데 쓰레기통에 버렸다 했는데,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,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, 그 시집을 만드는데 그게 전부 원목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려면 원목을 잘라야 되는데, 아마존이나 열대우림에 있는 50년, 100년, 200년 된 원목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. 낙엽이 떨어진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을 만드느라고 자기는 하지도 안 하고 남보고 자연을 살아가자, 뭘 열심히 하자, 뭐 정직하게 살자는 헛소리하고 설교하는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쓰는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의 그 원목을 잡아야 됩니다.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. 범죄행위. 이런 짓거리는 못하게 해야 되고, 독자의 눈이 밝아져야 이런 일들은, 이런 작가의 글들은,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책을 안 사야 됩니다. 이건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하는 이런 함량 미달들이 헛소리하는 이런 책들은 사지 말기 바랍니다. 이건 뭐라 그래요?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.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. 바로 그 말입니다. 다르게 말하면 가짜 꿀장수들이 진짜 꿀장수를 공개 죽인다 이 말입니다. 가짜 꿀장수가 사기를 치니까 속아서. 그래서 가짜 꿀장수가 발붙이지 못하려면 동네 아줌마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것처럼 책이나 말과 글도 하자형을 얘기하는 이런 놈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. 전부 했다 하는 얘기하고, 낙엽이 떨어진다는 따위의 감상적인 글을 쓰는 그런 인간들, 이 강단에서도 몰아내고 문단에서도 몰아내고, 이런 풍토가 되어야 진짜 꿀장수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, 바른 말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